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메타 2025.1 버전을 이용한 구조에서 결과의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사용할 파일은 아바쿠스의 인풋과 결과 파일에 해당하는 IMP 포맷과 그리고 ODB 파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2025.1 버전을 구동을 하실 때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구동이 되면서 세션 파일이라든지 로그 파일과 같은 여러 가지 작업에 관련된 파일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구동하는 경우에 시작 위치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치에 해당 파일들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작업이 중복이 되면서 해당 파일이 오버라이트 되는 형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해당 파일을 좀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을 하실 때는 바로가기를 작업 폴더 내에 이동을 시키셔서 시작 위치를 삭제한 상태로 구동을 시키시면 관련 파일들을 하나의 작업 폴더 내에서 좀 더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를 한번 구동을 해 보시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파일, 해석 타입에 대한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디폴트로 기본적인 구조 해석이라든지 CFD 그리고 복합재, 크래시 어널리시스라든지 내구 해석 그리고 사출, MVH와 같은 다양한 해석에 대한 포스트 프로세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해석마다의 어떤 특별한 포스트 프로세싱 방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프로그램을 구동하실 때 각각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아바쿠스에 대한 결과를 포스트 프로세싱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 해석에 해당하는 디폴트로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구동되게 되면 기존의 안사를 혹시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건데 릴리즈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현재 버전에서의 어떤 추가된 기능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했다는 걸 한눈에 먼저 보여주고 있고, 이 창을 닫게 되면 기본적인 메타의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메타를 구동을 했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중앙에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이 실제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에서 사용할 모델 파일과 그리고 결과 파일에 대해서 임포트를 하는 과정인데요. 파일을 열기를 눌러 보시고 작업 폴더에 있던 모델 파일인 IMP 파일을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MP 파일을 여는 방식으로 모델을 포스트 프로세싱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건 타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결과 파일, 모델과 결과 파일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해당 모델에 어떤 조건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혹은 좀 더 힘들게 두 개 프리 프로세서와 포스트 프로세서를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형태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인풋 파일 자체를 임포트를 하기 때문에 해당 파일 내에서도 모델의 어떤 구속 조건이라든지 혹은 하중 조건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쉘과 솔리드 엘리먼트, 그리고 프로퍼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정된 재질 부분, 그리고 컨택에 대한 조건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에서도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상단에 보시면 어떤 결과를 출력을 하면서 리포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만든다거나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맥시멈 결과값에 대한 주석을 추가를 한다거나 하는 어노테이션 부분, 그리고 단면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컷 플레인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이소 펑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값에 대한 추이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리절트 창으로 가보시면 실제 결과를 불러왔을 때 디포메이션이라든지 프린지라든지 벡터, 이러한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의 창을 보시면
현재 안사의 2025.1 버전과 동일한 인터페이스인 뭐 어떤 모델에 대한 연계를 한다든지 혹은 뭐 프로퍼티 그리고 인클루드 해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셋과 같은 다양한 어떤 그 파트별로의 어떤 인덱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브라우저들을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고정된 프로퍼티 매니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당 모델 내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뭐 show only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디스플레이적인 부분들까지도 해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안사와 마찬가지로 피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뷰 옵션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격자의 상태라든지 혹은 외곽 엣지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모델의 쉐이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 옵션들을 하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한번 결과를 불러들여 보시려면 중앙에 있던 아까 임포트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 초기에 저희가 불렀던 부분은 이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임포트를 시켰고요. 우측에 있는 리절트 창으로 가보시면 해당 모델에 해당하는 리절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풋 파일과 결과 파일에 대한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디텍팅을 해서 결과 파일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해당 해석 파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서브 스텝을 가지는 어떤 타임 스텝을 가지는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 형태로 결과를 해석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초기에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떤 스텝에 대해서 결과를 불러드릴 건지 특정 스텝에 대해서 불러드리거나 혹은 전체 스텝에 대해서 결과를 불러드리거나 하는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디포메이션 부분으로 가보면 기본적으로 디포메이션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출력을 하는 게 되겠죠. 리드 옵션을 눌러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옵션에서 해당 변형 정도를 우리가 1대1 스케일로 트루 스케일로 볼 건지 혹은 오토 스케일로 해서 모델의 크기라든지 변형 정도 부분을 비례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눈으로 보기 쉽게 오토로 스케일링을 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변형을 좀 크게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토 칼큘레이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칼라 부분에 가보면 구조 해석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뭐 스트레스 컴포넌트라든지 혹은 뭐 폴스 컴포넌트라든지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구조 해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본미세스 결과에 대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뭐 벡터 부분에서 가서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컴포넌트라든지 리액션 폴스라든지 토탈 폴스 디스플레이스먼트와 같이 다양한 물리량에 대한 벡터 결과에 대한 출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리액션 포스로 해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디포메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칼라에 대한 부분, 벡터에 대한 부분을 각각으로 뭐 선택을 해서 불러드리거나 혹은 안 불러드리거나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사용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그리고 스트레스의 본미세스 그리고 리액션 폴스에 대해서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모두 선택된 상태로 리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해당 모델의 변형 정도를 볼 수 있는 디포메이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상단에 보셨던 리절트의 디포메이션, 프린지, 벡터 이 세 개의 버튼을 활성화함으로써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디포메이션 부분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칼라 컨투어라든지 벡터는 안 보이고 변형 정도만 지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상태고요. 디포메이션 부분에서도 여기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현재 스케일 팩터가 제가 불러드릴 때 오토 스케일로 오토 칼큘레이트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560배로 과장된 형태의 어떤 변형 정도를 보는 형태로 포스트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프린지를 추가를 해서 본미세스 스트레스를 확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벡터를 추가를 해서 조금 전에 불러왔던 리액션 폴스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액션 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벡터에 여기서도 스케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t 벡터의 스케일을 0.01 혹은 그 이상으로 0.09 정도로 이렇게 키우시면 어떤 벡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결과를 끄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벡터를 누르거나 혹은 프린지를 누르거나 혹은 디포메이션의 프린지만 출력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불러들여진 결과들은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라벨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혹은 스트레스, 본미세스 혹은 리액션 폴스의 형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중의 결과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결과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칼라의 어떤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를 한번 추가를 해본다고 하면은 시어의 XY에 대한 스트레스 값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드릴 때는 하단에 있는 결과 내에서 앞쪽에 있는 append라고 하는 옵션을 활성화시킨 상태로 리드를 하시면 결과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미세스 스트레스와 시어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를 이런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창을 보시면 이제 스테이트라는 창이 있는데요. 해당 창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수행을 했던 것처럼 리절트의 여러 가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스테이트를 다 임포트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해석 결과의 어떤 시간별로 진행된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0번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스테이트로 해당 스테이트 내에서의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디포메이션과 프린지 혹은 디포메이션과 벡터 형태의 결과를 우리가 어떤 해석 모델 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형태로 결과를 출력을 하시고 프린지 같은 경우에도 우측의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걸 엘리먼트에 결과를 뿌려줄 건지 혹은 노드로 결과를 뿌려서 조금 더 스무스한 형태의 결과를 볼 건지에 대해서 옵션을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이제 인서트 쪽에 가시면 어노테이션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노테이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엔티티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한다든지 혹은 맥시멈 값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on min max로 해서 엘리먼트 스칼라 맥시멈의 본미세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부분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필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예를 들면은 최대 응력을 가지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엘리먼트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석 처리를 해라.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어노테이션 부분을 좀 하이드를 시킨 다음에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한 번에 주석을 만드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프롬 필터라는 옵션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결과를 스트레스 본미세스로 한번 바꿔보고 인서트에 프롬 필터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add의 엘리먼트 그리고 엘리먼트의 스칼라 값 중에 센트로이드 펑션의 스칼라 맥시멈 값이 최대 5개까지를 보여주도록 max5라는 옵션으로 해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해석 모델 중에 응력 높은 5개까지의 요소를 한 번에 주석으로 보여주고요. 이때 엘리먼트의 ID와 그리고 엘리먼트의 스칼라 밸류를 함께 보여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서 보셨던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인서트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셔서 플로팅 형태로 새로운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이때 만들어진 리포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파워포인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결과 파일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해당 보고서에 인서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에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벡터 결과라든가, 그리고 필요 없는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끈 상태로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어떤 결과 값들을 손쉽게 프레젠테이션 내로 추가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때 슬라이드의 어떤 제목이라든지 혹은 설명값 같은 것들을 여기에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플랫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달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텍스트를 벡터 플랫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생성된 이러한 파일들은 파일에 Save as 혹은 Save라는 기능을 통해서 외부에 어떤 PPTX 파일로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포맷으로 바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해당 작업 폴더 내로 가 보시면 report.pptx 파일이 생성되어 있고, 이 pptx 파일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작업을 했던 결과 파일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그리고 텍스트까지 포함된 형태로 작업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메타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부분과 함께 사용을 하신다면 좀 더 손쉽게 결과에 대한 포스트 프로세싱과 그리고 리절트 리포트에 대한 오토메이션까지 수행을 해서 완성된 보고서를 좀 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를 이용한 구조 해석 결과의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